네, 안녕하세요. 케부자입니다. 시청하시는 구독하기, 좋아요, 알람 설정,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몇 가지 기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. 네, 일주일 동안 방송을 좀 하려고 했는데, 너무 게을러져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, 요즘에는.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뭐 일이 없는 건 아니긴 한데, 어쨌든 시간을 내서 좀 더 했어야 되는데, 못하긴 하고 있습니다, 요즘에. 그래서 살이 많이 쪄가지고, 나이 먹으니까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. 이제 살을 빼려고 여러 가지 하면 할수록 더 살이 찌고 있다는 거. 봄이 와서 이제 먹는 게 이제 겨울 동안 살이 찐 건가 그래서 좀 빼긴 빼야 되는데 어쨌든 얼굴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. 중요한 사실은 아니고 어쨌든 자 기사가 몇 개 있습니다. 자 보시면 이제 셀러스 마켓이 이머지 되고 있다. 메트로 밴쿠버에 그 셀러스 마켓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파는 사람 유리한 시장.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오를 수 있다라는 어떤 그게 이머지 되고 있다. 뭐 확실히 나타나는 건 아닌데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. 뭐 그런 내용인 거예요. 근데 여기는 이제 메트로 밴쿠버라고 나오긴 했는데 기사 내용 보면은 프레이저 밸리까지 다루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그 광역 밴쿠버 전체 시장이 지금 약간 이제 뭐 셀러스 마켓 된 건 아닌데 이제 이머지 되고 있다. 이게 점점 그런 게 보이고 있다. 뭐 이런 게 느낌이 있는 기사긴 합니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숫자들은 사실은 뭐 통계적인 건데 이게 사실 정확한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이제 통계 자체는 정확한데 이게 이제 저게 늦게 잡히는 것도 있을 테고 당연히 그죠? 그리고 뭐 저 통계대로 꼭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면은. 그래서 이건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. 어쨌든 이 그레이트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일즈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. 뭐 작년에 비해서도 13.5%가 늘었고 뭐 벤치마크 프라이스도 올랐고 그리고 먼스 비교할 때도 꽤 많이 올랐고 거래량이 꽤 많은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뭐 그런 사인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보시면 중요한 건 이제 뭐 아무래도 메트로 밴쿠버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훨씬 비싼 곳이잖아요. 그래서 어디가 제일 잘 팔립니까? 당연히 타운하우스들이 가장 제일 많이 팔립니다. 네,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세일 투 리스팅 레이쇼잖아요. 그러니까 뭐 전체 리스팅 중에서 얼마나 많이 팔리는 그 퍼센트를 비교하면은 당연히 타운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. 그리고 콘도가 2등. 디테이치 일반 싱글 하우스는 16%. 여기는 정말 너무 비싸서 물론 거래가 제가 볼 때는 16%도 거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싱글홈을 사는 못 사는 사람들이 그 대안으로 타운홈을 찾으면서 타운홈 가격도 좀 오른 편이고 거래도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타운홈도 사기 힘들잖아요. 그죠? 메트로 밴쿠버는 요즘에는 방 두 개짜리 콘도도 막 완전 구축 말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밀리언을 막 지금 찌르고 있다고 얼마 전에 기사를 제가 소개를 했었잖아요. 아마 그러다 보니까 타운홈은 당연히 이제 1밀리언 넘은 지 오래됐고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콘도도 그 대안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 정말 거리 다니면 뭐 엄청나게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. 콘도라고 표현해야 되죠. 그런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. 며칠 밴쿠버의 이제 그 주요 도심들 같은 경우에는. 근데 여기에는 프레이저 밸리도 있습니다. 프레이저 밸리도 먼스 투 먼스는 32%가 거래량이 올랐고 이어 투 이어 더 많이 올랐어요. 38%. 그러니까 프레이저 밸리가 가격이 좀 더 많이 떨어졌었죠. 팬데믹 이후에.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좀 부동산이 좀 훈풍이 불면서 다시 또 거래량이 늘고 있다. 반면에 벤치마크는 좀 떨어지긴 했어요.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주식하고 이제 부동산이랑 똑같이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주식도 잘 못하는 놈이 그죠 이런 거 설명하면 그런데 어쨌든 되게 주식할 때 저런 거 많이 보잖아요.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데 이제 가격이 물론 확 올랐다가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하죠? 떨어지는 걸 그 좀 눌린다고 표현하잖아요. 좀 눌린 상황에서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고 거래량이 급증할 때 그때가 뭐 단기 바닥일지 아니면 장기 바닥일지는 뭐 모르겠어요. 그거는. 근데 어쨌든 그걸 좀 바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. 그때 그 눌림목이다. 말이 생각났어요. 눌림목에서 샀을 때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눌림목 때 사가지고 반등할 때 이제 또 수익을 얻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
저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몇 번 봐오다가 결국은 이제 엎어지더라고요. 한 번 엎어지면 망하는 게 왕창 망하는 게 주식 세계였는데 아니 근데 물론 부동산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. 그죠? 근데 어쨌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약간 눌림목 같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.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 부동산 가격이 금리가 확 오르면서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정체기가 확실히 지금 온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거래량은 늘고 있다. 그리고 또 찬스가 오지 않았습니까? 그죠? 거래량이 또 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금리도 동결되고 있어요. 그죠? 여기도 보시면 뭐 트루 밴쿠버나 뭐 프레저 밸리나 얼추 비슷합니다. 타운홈이 가장 거래량이 많아요.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. 제가 이제 밴쿠버 이사 오기 전에 여기 아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놀러 오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집을 팔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.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집을 팔려고 준비를 하면서 가격 얼마 냈어요? 그러니까 얼마만 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가격이 괜찮은 가격이 그랬더니 마음 같아서는 더 받고 싶지만 타운홈이 이제 그분도 이제 프레저밸리 사시는 분이었어요. 타운홈이 70만 불 넘어가면 그 심리적인 저항선 때문에 잘 안 팔린다.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게 맞고 틀리고 아닌가요? 그래서 그렇구나.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그래요. 그러고 말았어요. 그러고나 제가 이제 여기 이사를 왔죠. 또 다른 데서 또 타운홈을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타운홈이 1밀리언을 넘어가면 심리적 저항성 때문에 사기도 쉽지 않고 팔기도 쉽지 않다. 이런 얘기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하더라고요.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그게 70만 불인가 75만 불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타운홈도 1밀리언을 얘기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저도 근데 심리적으로 이게 프레저밸리에 뭐 썰이랑 랭리랑 있는 데가 타운홈이 1밀리언이 넘어간다. 넘어갑니다. 그 신축이나 그리고 또 방도 뭐 4개 있는 방들도 있잖아요. 1밀리언이 막 다 넘어갔어요. 사실상 너무 많이 넘어가가지고 이제 뭐 안 넘는다는 얘기하기 그런데 뭐 대체적으로는 이제 1밀리언보다는 낫죠. 메트로 밴쿠버 지역은 이미 넘어간 지 오래됐고 제가 볼 때는 몇 년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이런 집 가격 그 얘기 심리적 저항선도 맞는 것 같아요. 심리적 저항성도 맞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저항선에 있는 가격을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난다는 거죠. 이 가격을 옛날부터 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상에 썰이 랭리에 있는 집들이 그것도 타운홈이 1밀리언이 넘어 이거는 가격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뭐 이민이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저 가격 적정한 가격인 것 같은데 라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. 그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어요. 자 어쨌든 비슷합니다. 디테치드 하우스도 가장 적어요. 여기도 뭐 비싸니까 어제나 싱글하우스는 비쌉니다. 저도 언젠간 싱글하우스를 꼭 살고 싶은데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. 집사람의 반대도 있고 빅토리아인데 뭐 빅토리아 우리가 이제 뭐 꼭 볼 필요는 저 이제 크게 관심 있는 지역은 아니긴 해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섬을 가야 되니까 저도 사실 빅토리아가 그쪽 이제 밴쿠버 아일랜드가 가격이 싸가지고 저도 되게 많이 보고 거기에 이제 보면 그 뭐라 그러죠? 폴플렉스 같은 게 많이 나와서 많이 보긴 봤는데 문제는 그 왕복 차비만 한 160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빅토리아 섬이란다. 밴쿠버 아일랜드를 진짜 오래전에 갔는데 그 뒤로 한 번을 못 가요. 그러니까 시간도 없어서 못 가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버려야 되니까 가는데 막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자동차면 쓱 갔다가 또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겠는데 배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것도 되게 귀찮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사실 관심이 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. 근데 뭐 밴쿠버 빅토리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. 먼스 투 먼트 37.8% 많이 올랐죠. 2월 투 2월은 별로 많이 거래량이 많이 오르지 않았네요. 그죠? 어쨌든 뭐 상대적으로 겨울이 끝나가면서 많이 지금 좀 셀러스 마켓으로 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. 자세한 수치는 뭐 꼭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보진 않았어요. 프레저 밸리에 관련된 기사였었는데 여기는 재미가 The Buzz in the Market. 그러니까 이제 마켓에 지금 버즈가 이제 우웅거리는 소리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좀 움직임이 있다. 막 지금 부르릉 거리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
지금 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. 봄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가격이 지금 안 떨어진 상태에서 금리는 지금 동결되고 있고 앞으로 떨어질 것 같죠?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그런데 일단 파월이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. 연내 금리 기준을 기준 금리를 좀 이사할 걸 예상이 된다. 이런 얘기 듣기 힘든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얘기도 했고 캐나다라고 해서 예는 아니라고 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캐나다는 동결로 올해 내내 가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은 떨어지기에는 지금 기름값 얼마인지 아시죠? 오늘 아침에 나가봤더니 거의 이제 2불에 또 투벅스에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. 제 집 앞에 있는 주유소에는 193인가 팔더라고요. 194인가?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름값 또 나왔네 지금 도대체. 한참 잘 떨어지더니 또 그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근데 금리는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죠? 뭐 어쨌든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금리가 동결되고 인구도 많이 늘어났잖아요. 그 사이에. 그죠? 그래서 요즘에는 잡이 없어요. 옛날에는 진짜 한 1년 전만 해도 사람이 없어서 난리였었는데 이게 제가 일하는데도 이제 사람이 없지 않아요. 사람이 계속 레주메를 계속 내고 가니까 이제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. 직장 구하기가 또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요즘에 갑자기 좀 그렇네 했는데 오늘 기사 난 거 보니까 2월 달에 그 실업률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인플로이먼트니까 이제 사람들이 구직한 거잖아요. 이거 뭐로 갑자기 요즘 말이 생각이 안 나요. 요즘에 어쨌든 그 실업률도 떨어졌고요. 그리고 인플로이먼트도 0.2% 캐나다도 인플로이먼트가 BC주도 캐나다도 0.2%가 올라갔다고 합니다.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는 아니고요. 이게 뭐 2022년에 훅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그 뒤로 그냥 우상향하고 있어요.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리오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? 그죠?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 5%인데 5%를 지금 계속 유지를 했으면 사실은 경제 위기가 와서 실업률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건데 지금 지금 너무 좋아요. 지금 이 뭐라 그러죠? 인플로이먼트가 너무 좋고 심지어는 그 실업률도 지금 BC주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떨어졌어요. 지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지난달보다 떨어졌고요. 캐나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떨어졌는데 또 오르긴 했어요. 조금 오르긴 했어요. 그래서 이 큰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. 사실상 어쨌든 그 실업률이 2023년 기준으로 조금 오르긴 하지만 이게 사실상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. 그러니까 이것도 정체되어 있지, 금리도 멈춰 있지.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경제가 은근히 강하잖아요.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택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러고 나서 지금 총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많이 발표하고 있죠. 10년 동안 75만 원 짓겠다. 이게 이런 기사 하도 많이 나가지고 제가 도대체 이 정부에서 도대체 몇 호를 짓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뭐 막 적어놓고 막 그걸 하는 건 아니었어가지고. 근데 어쨌든 매일매일 거의 매주마다 뜨는 기사가 정부에서는 75만 원 짓겠다.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이런 걸 좀 여러분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막 정부에서 BC 정부나 아니면 연방 정부나 막 정부에서 막 이렇게 했던 게 결국은 언제냐면 지난해 6월부터 지자체들과 주택건설 촉진 방안을 논의해왔다. 왜? 이때 왜 그랬어요? 주택난 악화 등으로 정부와 여당인 자유당에 대한 지지가 크게 감소한 시점과 맞물린다.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당에 대한 이게 저 우파 좌파를 따진다는 게 아닙니다. 그죠? 어떤 당이든 똑같아요. 이거는 자 자유당이 결국은 이제 지지도가 떨어지면서부터 이 주택난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열받아 있구나. 그래서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막 내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몇 년째 자유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제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문제는 저는 정치나 이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런 걸 보고 정치하는 사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그죠? 명문대 나오고 공부도 잘한 분들이고 대부분 여기는 로이어 출신들이더라고요.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. 그런 사람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? 근데 문제는 이전에 정책을 내놔봤자 사람들이 관심도 없다 보니까 뭐합니까? 사람들 관심도 없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내놔봤자 뭐 보지도 않겠죠. 보지도 않는 정책을 내놔봤자 뭐해? 정치인들인데 그 사람들이
관심을 가질 때부터 정책을 내놓는 거죠. 근데 그때는 어떻습니까? 작년 6월 달부터면 주택난이 이미 엄청 심화됐을 때잖아요. 그러니까 이미 어땠습니까? 늦었다. 10년 동안. 75만 원 짓는 것도 사실상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10년 동안 이 자유당 정부가 또 10년 동안 유지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죠? 유지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저거를 우리가 꼭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꼭 들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자기 살 길을 마련하고 사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 딴 기사 볼게요. 자, BC 하우징에서 그 바이어들을 이제 어큐징 했대요. 이게 저도 이제 저도 이제 기사가 좀 흥미로워서 봤는데 여기 보면 vivid at 뭐 요트라 그러거든요. 요트 빌딩이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야 뭐냐 찾아보니까 빅토리아 정부에서 BC 빅토리아 시에 BC 정부라고 그러죠. BC 정부에서 그 시가보다 낮은 주택을 줘서 판매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조건이 있었더라고요. 뭐 퍼스트 홈 바이어야 되고 그리고 연소득이 뭐 15만 불이야. 1억 5천 이하인 사람들에게 집을 이제 시장가보다 낮게 해서 판매를 했대요. 그 위치를 보니까 위치가 너무 좋아. 빅토리아 다운타운 여기 있죠. 휴양지로 유명한 저도 2번 가봤는데 여기서 뭐 걸어서 10분도 안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. 여기에는 굉장히 뭐 멋있는 빌딩 이 빌딩이었습니다. 이거를 이제 분양을 했던 거예요. 그 사람들이 이걸 이제 그 리퀘어먼트를 이제 어기고 산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산이 66만 불이 있대요. 그 캐시로 그러니까 리퀴드 에셋이라는 거 보니까 캐시로에 캐시. 세상에 캐시로만 66만 불이 있었던 사람이 이 집을 이제 사게 된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보니까 뭐 랭폴드에는 54만 7천 불짜리 또 뭐 콘도를 샀고 또 랭폴드에는 또 베이컨트 레지덴셜에 또 75만 불짜리 샀대요. 그러니까 유동성 자산만 뭐 6억 6천이 있는 사람이 저걸 받게 된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뭐 나중에 이걸 샀는지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랭폴드의 자산이 거의 지금 뭐 12억짜리 자산을 지금 구입을 한 게 된 거죠. 또 다른 사례를 보니까 뭐 비슷해요 다. 원래 여기 살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시장가보다 낮게 해가지고 48만 1,000불에 샀어요.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나중에는 중국에 살고 있었대요. 그 사이 렌트를 줬겠죠.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코비드 때문에 그랬다.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중국인이었어요. 또 다른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사례예요.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영어를 몰라서 나 자산이 많은데 이 사람은 보니까 자산이 뭐 10억 이상, 1밀리언 이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받았대요.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이렇게 했다.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변명들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뭐 제가 이제 이거 얘기하면 조금 뭐 뭐라 욕 먹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봤자 뭐 누구한테 몇 명한테 욕을 먹겠어요. 그냥 드는 생각은 좀 그래요.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하는 취지도 좋고 그리고 이걸 이제 불법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꼭 때려 잡아야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시장가보다 낮게 파는 거라서 한국으로 치면 이게 쉽게 말하면 로또처럼 막 엄청난 뭐 이익을 보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장 위치도 좋은 데에서 시장가보다 낮게 판매를 한 거예요. 그죠?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수입이 지금 1억 5천이면 뭐 적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게 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보다 낮게 사자마자 주변 시세랑 가격은 딱 맞춰지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만큼의 차익을 이제 보게 해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런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 우리 세금으로 어떤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게 꼭 공평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. 전 전기차도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전기차도 부자들이 사는데 저도 전기차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도저히 살 엄두가 안 나요. 어쨌든 디파짓 걸어야 되고 매년 또 돈을 내야 되는데 그만한 감당이 안 되는 거죠. 저 같은 경우도. 결국은 그런 보조금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내는 거 텍스로 주는 건 우리 텍스로 주는 건데 그걸 살만한 나름대로 소득이 좋은 사람들 뭐 부자라고까지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런 사람 혜택을 보고 이것도 어떤 사람 혜택을 보는데 대다수는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뭐 이런 게 뭐 많이 할 수 없잖아요. 이런 빌딩은 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들어본 적 없는데 뭐 거의 첫 번째 사례가 아닐까? 뭐 그런 사례가 있긴 있겠죠. 제가 모르는 것들.
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어쨌든 많은 사람이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주 극 일부만 받는 게 이게 좋은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. 한편으로는 뭐 또 저도 어떤 대안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어서 기사 보고 든 생각이었습니다. 네, 어쨌든 이런저런 기사를 소개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밖에는 지금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어쨌든 내일이면 주말인데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